투표지 분류기에서 조작이 만약에 있었다면 조작을 한 전산적인 자료하고 실제 투표지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류기에서 조작이 있다고 하면은 도장의 위치가 대조를 하면 달라요. QR코드는 똑같은데 도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걸 만약에 뭐 그 조작을 뭐 메꿔놨다든지 하면은 도장의 위치가 다를 수 있는 등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검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뭘 했냐면 너무 황당하게도 도장을 확인을 안 했어요. 도장을 확인을 전혀 안 하고 QR코드만 오려내서 그 QR코드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라도 해야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왜냐? 선관위가 먼저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선관위가 먼저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도 맞추고 자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것이다. 왜냐? 선관위에게는 이미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선관위는 이미지가 다 있어요.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 보관이 엉망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보고 확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모든 이미지를 다 봤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왜 QR코드만 보자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을까? 먼저 이제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관위는 QR코드만 확인하는 것에는 오케이를 했어요, 결국. 자, 선관위가 왜 오케이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상의 단계는 절대 거부를 했습니다. QR코드 확인하고 도장 위치 확인하고 도장 몇 번째 거는지 확인하고 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확인하겠다. 절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도둑놈들 네, 거부를 했어요. 야료를 또 부렸군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았으나 이때까지 1년을 끌었는데, 자, 그러면은 선관위는 QR코드가 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언론에서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언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오늘 찾아냈어요.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 안 합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잘된 거 얘기하고 제대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숫자 발표 나왔어요. 아까 나왔죠? 숫자만 보면은 언론에서는 그거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것만 듣는 일반 국민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었는데 부정선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많은 증거들의 내용을 보도를 안 할 뿐더러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촬영을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느냐? QR코드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 대조를 했던 선관위가 사본으로 얘기를 했던 그 사본의 원본성이, 동질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4.15 때에 도장과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판독한 도장과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맞죠? 자, 그러면 이 도장이 다 맞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진짜 원본이 맞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이쪽 거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싹 맞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미 표를 어떻게든 빼서 싹 스캔을 했던 거, 아니면 거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참고해서 싹 스캔을 했던지, 거기에 맞는 QR코드를 참고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 투표지의 원본의 실물 투표지에 대한 그 조작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을 못하게 한 이유는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뿜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투표지가 100장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98장이 나오고 2장이 나왔어요. 그럼 또 98장이 또 나오고 또 이쪽이 2장이 나와요. 이게 선관위에서는 적절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적절한 해명이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한 칸에서 나오는 거는 100장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적재함에 한 칸에 100장이 나오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98장이 나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때 60장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선관위는 해명을 합니다. 중간에 100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연속된 걸로 나오면 100장이 채워지지만 100장만 넣었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난 거 빼서 100장이 안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할 때는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어서 계속 그 오류가 누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거 선관위 측의 답변을 일일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기를 적재함 하나에 100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루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고칠 수 없느냐? 고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 적재함에는 100장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8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숫자가 나왔다, 이게 그러면은 개표 현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100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 그 100장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를 지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촬영하는 과정에 그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실제 개표 현장에서 국민들이, 참관인들이 사진 카메라 들고 유튜브 찍듯이 다 찍고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게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100장을 넣으면 이게 100장이 그때 그 당시에 100장이 다 2번표로 1번표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100장이 다 2번표로 가야 되잖아요. 1번표로는 그대로 잘 들어가다가 2번표로는 이상하게 토해내요. 다시 검사하라고 토해냅니다. 얼마나 토해내는지 아세요?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 한 20장 토해낼 때도 있고요. 대체로 한 10 몇 장 토해냅니다. 15장, 12장 토해내요. 물론 토해내는 것이 에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한 번 토해냈죠? 대법원이 토해낸 거를 다시 넣었어요. 네. 자, 한 뭐 15장 나왔다 쳐요. 토해낸 거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번엔 잘 돼야 되잖아. 조금 펼쳐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또 토해내요. 한 10장 다시. 또 토해내요. 한 8장 토해내요. 또 토해내요. 4장 토해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일 많이 본 게 제가 8번이었어요. 아, 대박. 이런 식으로 투표지 그걸 분류기를 똑같이 봤습니까? 볼 시간이 없죠. 법관은 앞에서 다른 일 하니까. 그놈들이 봐야지. 자, 근데 그걸 유튜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찍었다.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좀 제 얘기가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들으시고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간에 오류가 나서 정지가 됩니다. 완전히 정지. 근데 정지가 될 때 어떤 식으로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전체가 다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이어서 쭈루루루루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다가 중간에 다 멈춰요. 최대 5장, 6장이 동시에 멈춥니다. 어떤 데 7장 멈추고 다 멈추면은,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돼서 절로 들어가는 건지 확인이 아직 안 된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빼가지고 이게 판단이 된 건지 아닌지 대조를 눈으로 일일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눈 크게 뜨고 도장의 각도 같은 걸 보게 됩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봐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서 나오니까. 도장을 보고 판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한 장 판독해서 2장 판독하죠. 3장 판독하죠. 그동안 투표지 분리기 멈추는 거예요. 지금 또 다 판독하죠. 그리고 또 판독하는 건 또 안 들어간 게 있어. 그런 건 판독해서 적재함에 넣는 게 아니라 판독해서 다시 빼내요. 토해내는 버튼을 누르고. 4월 15일 재판할 때 결국 우리는 결국 그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를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선관위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선관위가 이미지
안 가져왔어요. 처음에. 삭제했다며요. 처음에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고. 물론 원본도 안 가져왔고 사본도 안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뭐 사정상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 대아가 새끼들. 라는 식으로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관이 지난 재판의 결과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아 근데 그 난리가 얘기를 났어요. 왜 재판관이 법관이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는 중립인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게 예.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예. 물어봤어요. 예. 답변을 못 합니다. 없어요. 이미 안 가져.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고 올 생각도 없었고 오늘 애초에 이미지 검증을 할 생각이 네. 아예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할 생각이 그럼 없었어요, 무슨 이런 검증을 거. 하냐? 예. 수개표. 예. 투표지 분류기 돌릴 생각도 아니었어요. 네. 수개표를 하려고 네. 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떠나고요. 네. 또 다시 돌아오면은 또 투표지 분류기가 중간에 걸리면은 일일이 한 일곱 장 정도를 뽑아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멈춰야 될 만큼 네. 엄청나게 오류가 많은 기기라는 것을 예.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와! 근데 모두 알게 됐는데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알립니까? 사진을 찍던지 비디오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못 찍은 거예요. 못 찍게 했어요. 중요하게 찾은 5개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더 다 말씀하셨어요. 네. 짧게 얘기할게요. 예. 첫째로는 투표지가 투표지가? 그 투표지 옆에 예. 그 풀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 풀이 붙어 있었어요. 풀이 이렇게 붙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허. 테이프. 여러분 뭐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쭈르륵 붙으면 떼죠. 수첩. 예, 이렇게 수첩 한 뜯어서. 장씩 예. 한 장 메모지 떼듯이 떼는 예, 거. 예. 포스트잇 말고요. 떼면은 예, 위에 남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예. 그런 어떤 접착제가 붙어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투표지에 예. 접착제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져서 마치 눌려서 퍼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가운데. 예, 퍼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지에 종이가 예. 이렇게 얇게 잘렸는데 떨어져 나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실밥 나오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찢었을 때 네? 남아 있는 것처럼. 네. 감면할 때 잡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 후보자 투표 용지, 예. 예, 지역구 용지에 예. 밑에 프린트가 덧대서 나왔어요. 인쇄가 덧대서 나왔는데 비례대표 용지 파란색이 더 추가로 인쇄가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옆에 예. 풀이 붙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인쇄 전문가가 이 풀을 떼가지고 예. 가면은 인쇄소에서 쓰는 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와. 왜냐? 이걸 잡아당기면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거예요. 이게 많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잘라내려면, 만약에 인쇄소에서 만든 거라면 칼로 날카로운 칼 한 번에 쫙 자르는 거예요. 네. 제가 인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네. 들어보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쫙 자를 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방법 중에 옆에 접착제를 바른답니다.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쫙 자르면 잘 잘라진대요. 제가요. 그게 그거 쓰는 찍어놓은 거 접착제.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 거는 그 중간에 뭔가 촥 퍼진 듯한 건데 물이 아니에요. 예. 접착제예요. 접착제가 이게 눌려서 퍼진데 뭐 인쇄소에서는 뭐 누를 일이 많겠죠. 네. 어떤 식으로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수로 접착제 한 방울 떨어져서 눌러진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삐쳐나온 거. 네. 이렇게 삐쳐나온 거. 네. 이게 왜 삐쳐나왔냐? 이게 100장 단위로 프린트를 해서 짝짝 겹겹이 쌓아가지고 1000장 정도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자르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 프린트는 예. 100장씩 했는데 100장을 겹겹이 쌓았더니 오케이. 100장 중간은 괜찮은데 100장 이 사이에 몇 장씩은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100장 사이에. 예. 그 튀어나온 것들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쫙 자를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대요. 다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빡빡하게 자르면은 깔끔하게 잘라나가죠. 좀 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튀어나온 건.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볼게요. 많이 튀어나왔다. 많이 튀어나온 건 쫙 잘라서 끝에 만약에 좀 덜 잘라졌어요. 그럼 많이 튀어나온 게 덜 잘라져서 덜렁덜렁 하겠죠.
근데 약간 얇게 잘 이제 맞추려고 잘 얇게 잘 잘랐는데 한 장 조금 튀어나온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 용지 중에 끝 부분이 덜 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쇄하는 거. 롤 용지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롤 용지인데, 롤 용지예요. 아니, 그냥 일반 프린터 얘기해 볼게요. A4 용지 프린터 나왔죠? 자, 그럼 이면지 넣는다고 뒤에 다시 넣었어요. 그럼 넣고 프린터 하면 인쇄가 된 거에다가 또 인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죠. 프린트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롤 용지를 얘기해 볼게요. 롤 용지는 이게 돌면서 프린터가 나오죠. 네. 근데 이거 프린터가 잘못됐나 하든 내가 일부러 다시 넣던 아니면 실수로 다시 넣던 롤 용지가 다시 뒤로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없어요. 사전 투표 용지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 용지 계속 얘기한 네. 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는 이게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들어갔다가 삐뚤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비례 투표 용지 뭐 할 때 뭐 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비례 찍어놓고 투표 용지는 찍어놨어요. 롤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 지역구 투표에다가 사전 투표 지역구 투표에다가 비례 투표 용지가 이렇게 프린트가 이상하게 된 거 있으면 보고 이거 이상하게 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뽑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이래도 말이 안 저래도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네,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 인쇄를 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 이게 인쇄 전문가가 얘기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대로 전할게요. 네. 비례 투표 용지를 찍는 곳에서 네. 다른 인쇄 용지를 찍기 위해서 뭐 판을 간대요. 네. 근데 판을 실수로 못 갈았어. 아. 찍은 게 남아있어. 비례 투표 용지 찍은 잉크가 남아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지역구를 뽑아요. 찍어요. 실수로 한 장 조금 찍혔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확인했으면 빨리 뺐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 확인을 못해서 못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 지역구 투표용지를 뽑았는데 그 전에 프린트했던 잉크가 남아서 찍혀 눌려버린 거예요. 대박! 자, 그러면 이 용지가 롤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이 종이를 판단을 했는데 네. 이 종이가 너무 노란색이래요. 잘 모르겠죠. 전문 용어로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색깔이 다 노랬어요. 네. 앞으로는 언론사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언론사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방법 중에서 네.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증거를 우리가 빨리 퍼뜨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누가 야유를 보내거나 이걸 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 기술적인 그 반박을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관이든 법원이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제가 낸 힌트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기자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파고드는 거, 이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 나쁜 것, 이 세상의 부조리 다 파헤쳐서 모든 국민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려주는 게 기자의 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